호금동 김동인은 1900년 10월 2일 평안남도 평양시 융흥면 하수구리 6번지에서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김대유는 평양의 대보이자 장로교 평양교회 초대 장로였습니다. 삼남 일녀 중 차남으로 소년기에 유복하면서 아버지의 엄한 교육 아래 친구 없는 유아 독존적 생활을 하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김동인은 개신교 계통의 미션 스쿨인 평양 숭덕소학교를 졸업한 뒤 1912년 같은 고장에서 살던 주요왕과 함께 개신교 계통인 숭실중학교에 입학합니다. 어느 날 김동인은 성경시험 시간에 책을 펼쳐놓고 컨닝하다가 감독 선생에게 걸려 야단을 맞고는 그 길로 책보따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고 합니다. 이튿날부터는 학교도 가지 않고 시집이나 읽으며 산과 강으로 배회하며 땡땡이를 치다가 이웃에서 살던 외국인 교장이 찾아오는 바람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성적이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는 거침이 없고 싫은 일은 절대로 하려 들지 않는 고집과 대담성을 가진 김동인은 숭실중학교를 중퇴하고 14살의 나이로 도쿄 유학길에 나섭니다. 김동인의 유아 독존적 성격은 유학 시절에 다시 드러나는데 메이지 학원 중학부에 재학 중이던 고향 친구 주요한에게 뒤지기 싫어 1914년 수준이 더 높은 도쿄 학원 중학부에 1학년으로 입학하였으나 1915년 도쿄 학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김동인은 할 수 없이 3학년이 된 주요한이 다니던 메이지 학원 2학년에 편입합니다. 1917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는 화가가 될 작정으로 가와바타 미술학교에 다녔지만 문학의 길을 걷게 된 동기가 친구 주요한에게 뒤지기 싫은 경쟁 심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1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귀국하여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1918년 평양의 수산물 도매상의 딸인 김혜인과 결혼해 일남일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1918년 김혜인과 혼인을 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주요한의 제의로 한국 근대문학사상 최초의 문예 동인지인 창조를 자비로 1919년 2월 8일에 창간하여 약한 자의 슬픔 등 1921년 5월 9월을 종간하기까지 3년간 발간하면서 한국 문단을 주도했습니다. 또 그는 1920년대의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문학 노선에 맞서 예술 지상주의를 표방하고 순수 문학 운동을 벌입니다. 백검 물부리의 멋진 양복장이 신사였던 김동인의 생활은 192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자천 빈곤을 향해 하강곡선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친이 물려준 막대한 유산으로 보통강 수리 관계사업에 투자했다가 재산을 절반이나 까먹고 동생 김동평과 영화사업에도 나섰지만 파산합니다. 향락과 사치도 심해 경마, 마작 등의 도박으로 선친이 남겨준 400평짜리 대주택마저도 모조리 날려먹습니다. 가뜩이나 난잡한 김동인의 오입질에 생활고까지 겹치자 견디다 못한 아내마저도 떠나 졸지에 이혼남이 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우울증 등 신경증의 병마를 가져다 주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면제와 최면제 등을 과다 복용함으로써 나중에는 마약까지 손대기 시작하여 김동인의 인생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문학 동인지 창조에 가담했던 문우 전영택의 소개로 11살 아래인 김경애와 재혼한 김동인은 서울로 이사하여 가난한 살림살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신문의 연재소설이나 역사소설, 야담소설 등을 써야만 했고
원고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문학을 통속화시킨다고 그토록 경멸했었는데 그의 문학적 회절은 이때부터 비롯됩니다. 김동인은 본인의 방탕한 사생활 탓에 가난해졌고 이후 본격적으로 친일을 시작하였습니다. 1939년 2월 자진해서 조선총독부 항무국 사회교과를 찾아가 중국 화북지방에 주둔한 일본군을 위문할 것을 제안하여 성전종군 작가라는 명목으로 일본군을 위문하기도 하였는데 기억상실증 증세를 보이는 등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으로 다시 찾아가 전일의 기억은 죄다 잃어버렸으니 다시 한번 현지 시찰을 하고 싶다는 총각을 빚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징용 대상에 포함된 것을 알고 이를 민하기 위해 염치불구하고 조선문인보국회 간사 자리를 간청하여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점해서 히가시 후미히토라는 이름으로 창시 개명을 합니다. 이후 히가시는 조선총독부의 외곽단체인 조선문인협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1941년 11월 조선문인협회가 주최한 내선작가 간담회에 출석하여 발언하였고 후미히토의 친일 행위는 역사소설을 통해 이른바 황미나 운동과 내선일체의 선두에 섭니다. 이후 후미히토는 1943년 4월 조선총독부의 지시하에 조선문인협회, 조선하이쿠협회, 조선센유협회, 국민시가연맹 등 4단체가 통합하여 조선문인보국회로 출범하자 소설 희곡부의 상담역을 맡았으며 총독부 기간지 매일신보에 내선일체와 황미나를 선전선동하는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는 1944년 1월 20일 조선인 학병이 첫 입영을 하게 되자 1월 19일부터 1월 28일에 걸쳐 매일신보에 반도 민중의 황미나 징병제 실시 수감을 연재하였습니다. 후미히토 김동인은 일제가 패망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1945년 8월 15일 오전 10시 조선총독부 정보과장 겸 검열과장 아베 다서이치를 만나 시국에 공헌할 새로운 작가단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 것을 부탁했는데 정오에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할 것을 알고 있었던 아베는 이 청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한 동인의 태도 역시 여느 문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국인기, 속망국인기 등을 통해 자신의 행적에 대해 변명하며 그는 친일 행위를 민족 해방을 위한 결단이자 고육책, 조선어와 조선소설을 지키기 위한 체제 내적 저항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동인은 왼쪽 뇌에 뇌경색이 발병, 점차 악화되어 혼수 상태에 빠졌고 말도 어눌해졌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서지 못해 중풍으로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떠났으나 중풍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그를 뱃사공이 태우길 거부하면서 왕십리 자택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를 잡으러 붉은 완장들이 여러 차례 찾아왔으나 이때 김동인은 혼자선 식사도 용변도 할 수 없는 산송장이어서 데려갈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든지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김동인은 한국 근대문학의 개척자에서 통속소설가로 또 일본 제국주의에 빌붙는 친일 작가로 전락한 끝에 1951년 1월 5일 하왕십리동 자택에서 정확히 언젠지도 모르게 홀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2002년 발표된 친일 문학인 42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선정한 친일 인명사전 수록자 명단 문학 부분에 포함되었고 국가기관 친일 진상규명위에서도 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